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휴일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겁두견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겁두견귀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겁두견제라는 것이 있는데, 겁두견제라는 것은 여기 이제 똑같이 겁두는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견귀가 있고 견제가 있어요. 견제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겁살의 천간에 재를 보는 경우를 겁두견제라고 하고요. 겁살이 있는데 사주 내에서 겁살의 머리 위에서 정관, 여기서 귀라는 것은 정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겁살의 머리 위에 정관을 보는 경우와 겁살의 머리 위에 재성을 보는 것, 정제죠. 일종의 정제를 보는 경우, 이 경우를 겁두견제, 재를 보면 겁두견제라고 하고 정관을 보면은 겁두견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뜻 생각하면은 겁두견기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겁두견기는 겁두견제와는 달리 아주 불리하죠. 사주 구조의 겁두견기의 구조가 되면은 매우 불리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겁두견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겁살의 머리 위에 재성을 보는 정제죠. 정제를 보는 겁두견제의 구조가 되면은 이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귀하지는 않을지라도 일단 부자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데는 진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을 겁두견제를 공부했는데, 그것이 어떤 구조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되짚어 보면은 연지가 예를 들면 인이나 오나 술년생, 인이나 오나 술년생이 연간에 만약에 갑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인이라든가 갑오라든가 갑술연주를 가진 사람이 사주 내에서 기해를 본다면은, 인호술년생이니까 겁살은 이제 해수가 되는 거죠. 해수가 겁살이 되고 그 머리 위에 기토가 있는데, 연간에 있는 이 갑목이 바라봤을 때 기토는 정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겁두견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겁두견제가 되면은 아주 특수한 구조로 겁살이 여러 개 겹쳐 있다든가 이런 구조만 아니라면 일단 돈 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성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도 돈을 꽤 재물을 모으는 데는 이재 능력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예를 들면 사유축년생, 뱀띠나 닭띠나 소띠인 사람이 천간에 을목이 있을 때, 이러면 사유축이면 겁살이 인목이 되잖아요. 인목이 되고 정제를 가졌으니까 무인이라는 것이 사주에 월주나 일주나 시주에 있으면, 이런 경우를 또 똑같이 겁두견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겁두 재성, 정제, 연간에서 바라봤을 때 정제니까, 지지는 연지에 있는 글자에 겁살에 해당이 되죠. 사유축년생이면은 인목이 겁살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겁살의 위에 무토가 있는데, 이 무토가 연간 글자가 봤을 때는 정제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를 겁두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겁두견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돈은 한번 꽤 벌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와는 이제 거의 정반대와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겁두견귀가 됩니다. 이 겁두견귀는 이제 그대로 말끝 그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해석을 하면은 겁살의 머리 위에 정관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사유축년생, 그러니까 꼭 유년생이 아니더라도 사나 축, 그러니까 뱀띠라든가 또는 닭띠라든가 소띠인 사람이 연간에 을목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 사유축년생은 겁살이 인목이 겁살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경인을 본다면은 이 경우에 경금이 연간 글자의 정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겁두견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사주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구조로 보면은 밑에 있는 케이스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정예연주, 그러니까 이 정예연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묘민년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국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 또 묘, 미년, 해년이나 묘년이나 민년생이 연간에 만약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사주 어딘가에, 그러니까 월주에 있어도 되고 일주에 있어도 되고 시주에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임신을 보게 되면은 해묘미는 이제 신금이 겁살이고 겁살 위에 있는 임수는 여기 정관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구조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빈천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겁두경기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술년만 되는 게 인호술년생이, 그러니까 범띠나 말띠나 개띠인 사람이 정간에 병화가 있다면은 인호술은 이제 해수가 겁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해 이렇게 되면 이제 겁살 위에 개수가 연간 글자에 정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겁두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은 직장을 좋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직장이 되겠죠. 직장을 아주 좋은 직장을 얻기가 어렵다. 또는 그 돈을 벌기가 매우 어렵다, 돈을 잘 못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겁두경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지가 신자진, 진년, 이것만 뿐만 아니라 신년이나 자년도 해당이 되겠죠. 신자 진년생이 연간에 간목이 있을 때 신자진은 사화가 겁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화 겁살 위에 신금이 있으니까 이게 정관, 연간 간목의 정관이 되잖아요.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겁두경기가 되니까 벼슬을 못한다든가 또는 돈을 벌지 못한다든가 또는 뭐 어디 직장을 가거나 벼슬을 해도 결국은 거기에 계속 있지 못하고 이제 퇴직을 하거나 또는 있어도 높은 직위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아주 삶이 빈천해지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현재 여기 있는 이 사주는 실물의 사주를 아니고 제가 임의로 만든 사주예요. 이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사주인데 이런 구조를 이제 겁두경기라고 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도 만약에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좋지 않은 구조는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록격인데 식신재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관이 파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겁두경기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그러니까 빈천해지기가 매우 쉬운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다시 겁두경기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일단 과거에는 이제 벼슬을 못하거나 또는 벼슬을 해도 오래 못 있거나 또는 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냥 좋은 직장을 얻기가 어렵다. 뭐 지금은 반드시 벼슬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직장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을 못 모으니까 지금은 돈이 모든 것을 거의 결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평민은 재산을 모으지 못한다 그랬지만 지금은 뭐 평민이든 또 평민이 아닌 귀족이든 귀족이 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으지 못하니까 아주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리면 매우 빈천한 사주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구조가 됐다 해서 무조건 낙담할 것이 아니고 사주에 천을귀인이 있거나 또는 일주가 매우 신강하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겁살이 있는 그 나붐이 연주 나붐을 극하면은 대체적으로 꼭 이거는 겁두경기나 뭐 겁두견제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겁살이 임하는 그 주에 사주의 그 기둥의 나부모행이 연주를 극하게 되면 연주 나부모행을 극하면 아주 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갑신을류는 천중수잖아요. 그러니까 천중수니까 수입니다. 수. 나부모행은 수가 되고, 이 그 경인은 나부모행으로 송백목입니다. 그러니까 목이죠. 그러니까 목이니까 연주를 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흉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정해라는 것은 병술정해는 옥상토예요. 옥상토니까 어쨌든 토입니다. 토인데 임신계유는 건봉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 건봉금이 옥상토를 극하지 않으니까 역시 문제가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술이 옥상토인데 걔는 대해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연주 나부모행을 겁살이 있는 나부모행이 연주 나부모행을 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대패는 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보면 이제 갑진이라는 거는 복등화, 그러니까 화죠. 나부모행으로 화인데, 여기 이제 경진과 신사, 경진신사는 원래가 백낙금이에요. 그래서 역시 겁살이 있는 나부모행이 연준 나부모행을 극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용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지금 예시된 명조는 또 일주가 매우 심각한 편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런 겁살의 흉리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주 안에서 어떤 구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일주의 신강신이라든가 귀인이 있느냐든가 또는 격국의 성패,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서 얘기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격국의 성패죠. 격국이 성격되고 대운에서 운이 잘 들어온다면은 이런 뭐 겁두경기네 뭐 겁두견제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를 해석할 때는 사주의 격국을 보고 그 다음에 대운을 살피고 그렇게 한 후에 여러 가지 이런 특별한 구조들을 살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겁두 경기를 공부를 하는데, 겁두 경기의 결론은 대체적으로 겁두 경기가 되면은 빈천해지기가 쉽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겁두 견제와 아주 대칭되는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주 구조 중에서 겁두견귀라는 것을 삼명통회, 고서 삼명통회를 참조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